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신세계 프로그램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2부에서도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LG시스템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데요. 자, 지금 시간이 11시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시죠. 자, S&P 500 지수 개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50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8%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역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92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64%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FX 볼까요? 앞서서 1부에서 유로FX 모두 매도 관점으로 봤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178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LG시스템 마스터님은 이 가격대에서 올라오는 그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 어제 1,300달러를 지지가 됐었는데 1,300달러가 깨진 이후 1,286달러 일부 시작 전에는 1,290 가격대에서 움직였는데요. 일단 1,290도 깨졌고요. 1,286.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슈인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죠. 자, 52달러를 회복한 이후 52.07달러에서 52달러를 유지한 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1시가 지나면서 이제 개장한 지 30분이 더 넘은 시각입니다. 양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안전자산 상승세 조정을 받고 이후 골드 같은 경우는 1,300달러 깨진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국채도 마찬가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이슈 3가지 이슈까지만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바로 잠시 후 20분 정도 더 지난 시간 이후 원유 재고 발표가 되는데, 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은요,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과 그리고 원유 생산업체들의 해칭 매도 영향으로 소폭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슈인데,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8%가 빠진 가격대고요. 52달러를 지지를 한 채 52.0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지금 LG시스템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업앤다운 먼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지금 두 분 관망이신 거죠? 전혀 이 LG시스템과 맞춘 적이 없다는 건데. 그렇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중립을 두 명이서 같이 드는 경우는 없는데. 네네. 두 분께서 관망의 의견인데 상당히 의견이 풍성할 것 같아서 먼저서부터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특히나 많은 분들이 원유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이 의견 정말 취하시면 좋은 전략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은 김정철 해설위원님, 원유 하면 또 할 이야기 많으시죠?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된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서 대세까지는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쪽 부분이었죠. 제가 이쪽 부분에서 제가 사실 조금만 여기서 좀만 더 올라오자. 조금만 유가가 조금만 더 올라. 근데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예, 확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그 조금만을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벌써. 그래요. 네, 52달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그 숫자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왜 네. 중립이고 관망이냐. 네. 아 이제 사실 제가 얘기 드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 중동에서 하필 이게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일이 터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지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더라도 확인하고 매도. 예. 확인하고 매도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상 이 전반적인 의견에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달러가 강세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표시 자산인 크루드 오일은 반대 방향의 압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근데 없죠. 그 부분을 또 상쇄하는 게 또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원유는 최근에 수요 공급 이슈가 너무 워낙 강하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식사리 방향성을 여기서 딱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좀 중기적 포지션을 관점으로 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뭐 ETF나 뭐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52달러면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이 BEP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죠. 공급량이 많아질 수 있는 구간. 네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이번 원유 재고 발표를 좀 정확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원유 수입량이 늘었어요. 예,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셰일오일 업체들이 원유 생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하나 더 제가 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보시면은 화면이죠? 네. 여기 이게 경제지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원유 수입량이라고 있어요. 이게 별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왜 이 별 하나밖에 없는 거에 포인트를 보고 있냐? 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 수입량이 계속 없었어요. 오히려 수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셰일오일 업체들의 생산량을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수출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원유 수입량이 좀 늘었습니다. 최근에. 늘었다는 얘기는 곧 셰일오일 업체들이 이 수요, 미국의 수요는 계속 좋다는 얘기죠. 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셰일오일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산량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유가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 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이 부분이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직 의문이 남는 거죠, 저는. 의문이 남는 거고 또 이번 주에 허리케인 영향들, 그러니까 허리케인 영향들이 다 일단락된 상태의 그 오일 재고 발표가 지금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오일 재고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럼요.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관망을 얘기 드립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섞여 있네요. 그렇죠. 그 정치적인 그런 이슈와 그리고 가격대, 이 셰일오일 가스가 나올 수 있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마진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52달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익이 날 포인트가 나올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맞아요. 자,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에서 반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20분이 남지도 않았는데 20분 후에 원유재고 EIA에서 발표되는 원유재고 발표 이후 전후로도 저희가 빠르게 또 실시간 중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API에 대한 재고 발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의견을 바로 들어볼까요? 마스터님도 반반 관망이시잖아요. 네, 저희는 네네. 지금 모멘텀 부분이나 네. 차트 부분 두 가지를 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월요일장 나와서 설명드릴 때 50.75에 대한 돌파 포인트, 사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돌파 맞아요. 포인트 이후에 매수 가져가시고 가져가시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2.50까지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방송 끝나고 그냥 다음날 다 올라갔죠. 네, 그냥 다 올라가서 52.50까지 다 충분히 채웠고요. 목표가를 이미 도달한 상태에서 떨어진 모멘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매수 추세를 들어가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구간을 공략할 구간이 굉장히 짧고 만약에 상승 모멘텀이 원유 재고 때 제대로 나와서 상승 돌파를 해줄 경우에만 그때서야 올라타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모멘텀 분석 부분을 전부 다 들어가자면은 일단 금일장 경제 캘린더 부분 보실게요. 예. 주간 석유협회 재고를 제가 매번 좀 포커스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 주간 석유협회 재고 부분이 예측치 부분과 발표치 부분이 제가 항상 3밀리언 이상 차이가 날 때 실질적으로 오후장에서 나오는 실제 원유 재고 부분 발표치가 방향성 부분이 일치할 가능성이 80%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스페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가 빅데이터 부분으로 계속 분석해서 데이터를 쌓아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상으로 80% 이상의 확률로 그렇게 된다. 방향성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유 재고 발표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예측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셰일 부분이 계속해서 베이커리지 굴착 장비수 떨어지고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셰일 생산량 부분은 모멘텀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방 모멘텀이 내재되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JP모건도 추가적으로 $55까지 제시했었던 그 라인까지 추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오늘장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서 52.50을 뚫고 다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X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왜 그러는지 요약해드리자면은 일단 주간 석유협회 재고 발표가 날 때도 실질적으로 5일은 차트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실질적인 움직임도 잠깐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시 35분에 주간 석유협회 재고가 발표가 나왔죠. 이때 상방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제대로 치고 올라가서 적어도 52.50 부근가라도 터치를 해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상승폭이 작게 올라갔다가 금방 바로 매도세로 떨어졌습니다. 상승폭이 지금 약 30틱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정도 모멘텀을 볼 때는 실질 저녁장 원유 재고가 상방 쪽으로 나오더라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종합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부분은 분명히 상방으로 다 내재가 되어 있지만 목표가 도달 후에 차트는 힘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5일에 대한 부분 신세계로 전략 말씀드렸는데 연계된 부분인 것 같아요. 함께 복귀도 도와주시면서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속보 내용 올라오고 있는데요. 쉘 CEO가 2020년까지 유가가 배럴당 $60로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일단 뭐 유가에 대한 의견은 상방적으로 보는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쉘 네. CEO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쉘 CEO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네. 저런 얘기를 애널리스트가 하면은 쟤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저는 방금 이 에이시스템의 분석을 보고 상당히 이게 빅데이터 냄새가 난다. 저는 상당히 고난이도 기법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상당히 이 시간에서만 그러니까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분석이 아니지 않나.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분석이었다. 상당히 감탄을 맞으면서 제가 박수까지 칠 뻔했어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박수를 칠 뻔했는데 아직 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셨고 상당히 좋은 분석이지 않나. 저는 이 API 재고와 연계된 EIA 재고에 대한 대응법 이런 기법은 사실상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예, 상당히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상당히 좀 감동했습니다. 저는. 예. 네. 시청자분들은 그 네. 과거치를 관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올해 초반치만 분석해 보셔도 됩니다. 확률적 분석으로 몇 대 몇으로 실질적으로 주간 석유협회 재고 부분과 저녁장 원유 재고 부분이 일치했는지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일치 부분이 몇 % 확률로 나오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각 뉴스와 함께 이 뉴스를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 두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계세요. 일단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기사를 먼저 접하거나 외신내부 의견 또는 다른 뉴스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이렇게 간대. 무작정 이제 뉴스만 보고 주식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 뉴스에 의해서 또 베팅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해서 더욱더 매매적인 전략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11시 30분 EIA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잠시 후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빠르게 중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저희가 앞서서 1부에는 국채에 대한 의견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국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125달
29-14선인데 그렇다면 안전자산, 또 다른 안전자산이죠.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현재 1288.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도 일단 1300달러 이상으로 상승세가 상당했는데 지금은 1300달러 깨진 이후 조정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의견을 들어볼 텐데 매매 전략 또는 금에 대한 시황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자, 국채 맞추셨고 금도 정확하게. 금도 맞추셨는데 네. 자, 금 오늘장의 흐름과 연결지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국채와 골드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 같은 경우는 이 대체로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금과 반대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돈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이 뭔가 이렇게 필요한 시기는 화폐가 가치가 얼마 안 될 때 금이 역할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폐가 역할을 발휘할 때는 금이 역할을 못 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화폐는 이제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라는 게 붙잖아요. 근데 금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금가루 좀 더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하게 반대되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달러가 올라가면 가장 직격탄 맞는 게 뭐냐면 바로 골드와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골드와 국채는 흐름을 같이 한다. 예, 달리 안전자산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엔화 얘기하신 분 계시는데, 물론 엔화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골드와 국채 정도만 연계지어서 보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는 하락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국채와 골드에 대해서는 같은 흐름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을 또 매매 전략과 매매 포인트 함께 짚어볼까요? 네. 저희 매매 포인트도 포인트인데, 일단 방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쉽게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금리와 금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포커스를 드리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질수록 금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금리와 금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죠. 금리에 대한 예금 투자 그리고 금에 대한 보유 둘 다 사실 안전하게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금을 가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예금 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은 자산은 자동으로 골드에서 예금 금리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당연하게 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국채를 포커스 드렸던 시점과 똑같이 어제 한시부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매도세를 쫓아가도 되느냐? 네,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그죠? 유로와 아까 제가 매도 쫓아가시는 분들 쫓아가지 마시고 올라오실 때 매도 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골드도 올라오실 때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왜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천천히 계속해서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갈 따름이지 아직까지 금리 인상 실질 시점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예.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방을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베팅 포인트는 매도 관점은 가시되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셔라 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역시 올라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세가 빠르게 또 하락 또는 상승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섣부르게 진입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항상 지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로 실시간 리딩 통해서 마스터님 또 LG 시스템님이 또 마스터님이 함께 또 짚어드리니까요. 그 부분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 매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도 지금 매매 포인트를 5개 정도 드렸는데 그래요? 네, 지금 이것도 똑같이 신세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또 실시간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 금에 대해서 5개나 또 포인트 주셨다고 하니까 네,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시청자분들께서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어떤 종목에서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제 22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이제 11시 30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전에 지난주도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최근에 재고 발표 날에는 시작과 끝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조금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지루한 움직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설위원님 오랜만에 원유 재고 발표 함께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도 네.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이지 않나. 네, 저희 네. 그 신세계 방송이 상당히 네. 시장 영향이 많거나 아니면 저희랑 생각이 같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부진하는 얘기는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거죠. 고민이 많아서 진짜 다들 관망하고 있다. 관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신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한 3, 4분 남기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좀 지지부진 하다가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는 저는 섣불리 예측해서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허리케인 이슈들이 거의 일단락된 상태에서 나오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해석하는데 분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방향을 확인하고 가자. 예, 이런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 저는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셰일 오일이나 원유 전체 공급량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쪽에서 계속 BP가 나온다면 계속 더 추공수나 이런 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줄고 있지만 이게 다시 반전해서 올라갈 게 선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떤 곳에서는 이제 유가가 추세적으로 좀 상승 기조를 좀 타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높다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 항상 이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에 뭐 업앤다운 들어봤던 의견과 함께 좀 같은 것 같아요. 확인을 일단 좀 해보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듯이 뭐 원유 재고 발표 날이라기보다는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날 그 주 안에서의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상당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유의를 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지금 각각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5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볼까요?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요, 현재 시세 51.99, 지금 52달러가 깨졌네요. 네. 지금 52달러가 깨지고 51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재고 발표 전에 시작하는 가격대가 중요하잖아요, 해설위원님. 네. 지금 52달러가 깨졌는데, 마소님, 네. 52달러가 깨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의미 있게 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은 실질적으로 건가요? 네네. 일단 재고 발표 전에 청산 물량 부분 때문에 이런 52달러 가격 대조한 같은 거는 쉽게 다 깨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사실 매수 포인트만 아래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부분이 제일 깔끔하신 전략 부분입니다. 장기적 모멘텀이 상승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매수를 베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는 웬만하면은 경제지표 블록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되죠. 경제지표 발표 전에 그리고 발표 후 보통 30분에서 1시간까지 길게 이때는 거래를 스탑하시고선 그 이후에 정리되는 차트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서 깔끔하게 캐칭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만 안정적으로 받아내시면 되고요. 지금 관점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해설위원님이나 저나 둘 다 중립 의견을 든다는 거는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분명히 기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상승, 확실하게 하방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장의 물량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한 방향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단기 박스권 안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좀 이탈을 해서 멀리 실질 매집가 부분까지 내려오거나 혹은 제대로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서 올라탔을 때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리자면 EIA에서 이제 올해 그 원유 재고 관련해서 원유의 생산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 이제 예측치가 나온 게 9월호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그 9월호를 이제 영문으로 돼 있어서 제가 좀 참을성 있게 좀 많이 잘 봐봤습니다. 잘 봐봤는데 여전히
4분기 예측이 상당히 원유 생산량이 많이 높아요. 생산량이 높다. 생산량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생산량 전망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다운되긴 했습니다. 이번에 3분기가 흘러오면서 어느 정도 4분기 원유 생산량에 대한 그런 예측치가 좀 다운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높다. 그리고 수요량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EI에서 지금 생각할 때는 4분기 들어오면서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산량을 증가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데 단 한 가지의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는 게 이제 중동 이슈고요. 이 중동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키 내에서도 크루드 자치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은 이게 러시아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송유관 뭐 테러 이런 거 한두 번씩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실상 좀 진행이 오일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에 빠지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포인트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원유 재고 증가가 연말까지 쭉 지속될 거로 따지면은 지금 $52도 상당히 좋은 매도 시점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이 리스크 요인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2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요. 52.06달러까지 회복을 합니다. 일단 API에서는 원유 재고가 76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먼저 시간에서 좀 급반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1분 좀 넘게 남았는데요. 다시 $52 초반에서 시작하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상당히 기대가 되고 뭐 이전에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함께 일어나는 것 같은데 워낙 두 분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든든하네요. 네, 두 분과. 네. 그럼 참고로 이제 지금 오늘장을 떠나서 큰 흐름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뭐 베이커리 조절적 지수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셨는데 지금 다시 50선 위로 많이 올라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셰일 생산량 부분은 다시 증가세로 천천히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또 큰 흐름상으로 다시 또 생산량이 증가 쪽으로 가느냐?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부터는 생산량 부분 상승 그리고 다시 차트는 또 하락. 이런 핑퐁 플레이가 계속돼서 장기적으로 큰 흐름상의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2.0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저희 차트와 그 호가창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좀 빠르게 볼 수 있도록 1분봉으로 세팅을 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2 발표가 됐는데요. $52 초반 14달러까지 올라간 이후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간석유협회 재고 방향과 동일한 방향 쪽으로 발표가 비슷하네요. 나왔죠.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주간석유협회 재고 부분이 3밀리언 이상 예측치 부분과 차이가 날 때 실질적으로 저녁장 발표치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80% 확률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가지고선 장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지표가 나왔는데 소폭 감소한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HC템에서 얘기해주신 그런 어제 API 재고 발표 때 움직임 등락폭이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네요. API 원유 재고 발표할 때랑 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움직임은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 움직임 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일단 API 원유 재고로 인해서 한번 이 다음의 흐름을 좀 알 수 있듯이 오늘 API 흐름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분석도 해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 더 한산하다라는 분석이신데 자, $52가 깨졌고요. 뭐 같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가격대가. 메르스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네, 하방 쪽으로 더 지금 이제 가네요. 오일 재고 발표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예상치는 좀 많이 감소할 거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덜 감소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밀리는 게 맞는데 한번 치고 올렸다가 지금 밀리는 상태고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그 폭이 이제 위아래 상하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원유 재고가 일단 예상치보다는 적게 재고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재고가 더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하방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밑으로 가격을 뺀 이후
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볼 수 있는 부분은 재고지표 발표 부분은 상방 방향 모멘텀을 주는 방향 쪽으로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52.50이라는 구간까지 다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트 부분은 하방 압박을 오늘장 내내 많이 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차트는 하방 쪽으로 많이 움직여주는 상태입니다. 모멘텀과 차트에 내재된 실질적인 매수 매도 물량에 대한 비중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좀 포커스해서 재고만 보고선 차트를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재고와 차트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좀 포커스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재고와 차트는 별개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재고만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락 시 매수 관점,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그 가격대에서의 매수 관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스터님, 아직은 좀 전략을 짜긴 이른가요? 어떠시나요? 매수 포인트들은 드렸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유 재고 지표 발표 때에서 매수를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최소한 30분, 적어도 늦으면 1시간 후에 깔끔하게 그때 가서 장이 안전된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고 매도를 들어가셔라라고 말씀 항상 드리죠. 네. 그 이유는 일단 단기 변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단기 변동폭만으로도 손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베팅을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지금 3분, 4분 가까이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과 흐름 안에서 매매를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조금 시간, 30분 이후 1시간 정도 두시고 매매를 좀 공략해 보시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52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정말 틱의 갭이라고 할까요? 폭이 이전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죠. 네, 2배가 그런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지금 원유 재고도 나왔는데요. 정제유라든지 가솔린도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땐 정제유 가솔린 영향이 허리케인이 일단락되면서 사실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트 셰일 크루드 오일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냥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제자리 한 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런 휩소라고 하죠. 휩소라는 구간에 들어설까봐 확인하고 가자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위아래 흔들기만 하고 별거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어느 정도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유가가 더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한 가지 좋은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펙 국가들이 이제 감산을 연장하는 부분 말고, 감산량을 늘리는 부분에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뉴스에 나오는 거는 감산이 추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더 진일보한 감산량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전체 추세라고 보면 상승은 맞기는 맞는데 왜냐하면 상승을 하는 구간에 경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추세는 좀 이제 상향으로 잡아가는 거 맞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거라는 게 이제 장기적인 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4월부터 EIA에서 지금 계속 이제 지난 9월 EIA 걸 확인해 본 결과는 4월부터 쭉 꾸준히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9월에 원유 재고가 늘었습니다. 다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허리케인 영향이 있긴 한데 추세적인 원유 재고 감소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일단락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은 근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EIA에서는 4분기 원유 생산량이 좀 늘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격 움직임은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서야 좀 원유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역시나 앞서서 해설위원님이 휩소 좀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품 선물이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추세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추세가 강하게 나올 종목에서는 휩소로 좀 안타까운 매매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크루드오일 정말 역시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격을 빼고 난 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52.2
0달러까지 네, 올라가고 다시 한번 네, 1.7까지 내려오는 흐름이네요. 아, 지금 뭐 함께 중계를 오랜만에 두 분과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어서 아, 정말 저희 해외 선물의 씬 함께 하셨잖아요. 마스터님도. 그때 수요일 날 네네. 온 적이 좀 많지 않은데 네. 수요일 날 오랜만에 오니까 재밌네요. 저도 재밌네요. 아니 뭐 그래요. 원유 그 흐름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재고 발표를 함께 보고 또 실시간 중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지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쉘 CEO가 이제 유가가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쉘 CEO는 쉘이라는 회사 자체가 정유회사거든요. 네, 맞아요. 네, 유가가 올라야 자기네 이익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정제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 그러니까 유가는 오를 거니까 우리 회사가 이익이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그 자기 이제 이건 바램이죠, 바램. 네, 바램하고 이 정확한 분석은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업계 그 상당히 CEO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표와 자기 회사의 그런 데이터 통계들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상당히 그런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뭐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유가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오펙에서 산유량을, 감산량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합의돼야 조금 가능하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해가지고 유가가 만약에 어느 정도 레벨대로 못 올라오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기대해보면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동의 이 진영적 이슈가 상당히 좀 길어지거나 뭔가 사건이 촉발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중동의 IS가 지금 라카에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 전력이 PPK라 그래가지고 터키에 있는 크루드 자치군들이 주 전력이에요. 그 IS를 상대하는. 네. 근데 이라크에 있는 크루드 자치정부가 독립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만약 이쪽에서도 거기에 편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미묘한 상황이 되거든요. IS를 완전히 격퇴는 아직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세력을 줄인 상태에서 쿠르드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결국 독립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근데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해결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결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중동에 좀 영향을 주면서 어느 정도 좀 유가의 불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좀 이 부분 상승 요인이긴 하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 뭐 이런 지표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 속내를 또 해설위원님이 이렇게 요모조모 짚어주시니까 전반적인 상황 안에서 배경 설명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은 또 매매 전략, 매매 포인트를 딱 깔끔하게 짚어주시니까 두 분의 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지금 유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제자리예요. 사실 아까 그렇죠.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게 이런 것 때문에 제자리라서. 그러니까 아까 뭐 재미없을 것 같아요. 발표 전에도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렸지만 기관의 관점이란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고 가치 분석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내놓는 기관도 있고 매도 관점을 내놓는 기관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비중이 확실하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야 깔끔한 매수 혹은 매도 추세가 지표 발표 후에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끼리도 실질적인 매수 관점이 확실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 저희 관점이었기 때문에 차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매수 분명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베팅은 들어가죠. 근데 실질적인 비중 차이가 거의 5대5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까 가격대에서 이종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원유 재고 발표 이후 이제 10분이 지나갈 시간이고 또 이 지금 현재 가격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전에 한 11시 20분 정도에 온 문자입니다. 7693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오일과 유로는 어떤 관계인가요? 반대로 가는 것 같던데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전반적인 여러 종목 간의 그런 상호관계라든지 흐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뭐 마스터님께 여쭤볼까요? 네, 오일과 유로의 관계가 궁금하시대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일과 유로는.
오일과 유로의 상관성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일단 달러와 오일 뭐 이 정도는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상관성을 네. 잡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하셔서 그러시니까요. 달러 인덱스와 유로 차트는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로를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유로의 정차트입니다, 지금.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지금 180도 전환한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정차트고요. 180도 전환한 차트죠. 오늘자 흐름 보실게요. 오늘자 흐름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거의 동일하게 나오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서 맞출 수 있다? 절대로 아니죠. 시스템 트레이딩 비중으로 차익 거래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차트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격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그 사이에 차익 거래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차트의 연동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나 유로는 연동성이 높다 부분은 그냥 캐칭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로와 오일과 이제 다른 종목 간의 연동성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일은 상당히 독립적인 종목입니다. 다른 차트들과 연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오히려 오일의 주도가 되는 종목이 있다면 S&P 정도죠.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일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네. 오일의 차트에 좀 이끌려서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S&P만의 모멘텀이 따로 또 있죠. 대형주 중심으로의 모멘텀도 있고. 네. 하지만 유로 차트, 아니 S&P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연동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일 자체가 다른 종목에 의해서 리드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적고요. 네.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미국장의 모멘텀이 발표될 시에도 강한 비농업고용지수 같은 게 발표될 시에도 실질적 오일 차트는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보실 때 연동성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캐칭을 하실 수가 있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가,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코스피 안에 있는 정유화학 업종이 움직이는 것 같은 관계로 S&P 500과 유가에 대한 흐름을 함께 도와드렸고, 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유로하고 오일하고 코릴레이션십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콜라보레이션이요?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체를 찾는 게 사실 만약에 이걸 찾으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노벨 경제학상을 잘 한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찾기 힘들거든요. 왜 이 상관관계를 찾는다면 그 정도로? 정말 네네.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유로는 통화이기 때문에 상대 통화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달러도 상당히 좀 낮다. 그 부분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오일은 지금 수요 공급이거든요. 수요 공급 이슈가 대부분 내재되어 있고, 예를 들면 크루드 오일이 수요 공급 이슈가 없었을 때 당시 가격대, 예를 들어 $100, 1배럴당 $100 막 이럴 때는 사실상 어느 정도 통화 관계가 약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많지도 않았어요, 비중은. 근데 그 뒤로는 완전히 이제 수요 공급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에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과 그 생산량을 쓰는 수요량, 여기에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계를 찾는 건 제가 봤을 땐 굳이 찾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들어보니까 그러면 생산량과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그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오일과 유로에 대해서 지금 끝자리 7693님 보내신 문자였어요. 두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또는 관심 있으셔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것 같은데,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4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S&P 500 지수 볼까요? 자, S&P 500 지수는 2,500선이 깨졌네요. 자, 지금 상승했던 상승폭을 반납하고 윗꼬리가 달린 상태인데 2,49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도 다시 하락했을까요? 네, 마찬가지네요. 5,919.75포인트, 0.48% 상승분만이 지켜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유로FX 역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178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53%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는 1,289.1달러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원유 재고 방금 전에 발표를 만나본 크루드 오일
지금 뭐 52달러는 깨졌지만 이 흐름은 저희 아까도 봤고요. 네. 학습 효과인가요? 이거 계속 봤고요. 그렇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태인데 네네. 제가 아까부터 저희 차트를 좀 비춰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52.26에 대한 선을 제가 계속 아까부터 그어놓고 있었어요. 52.26이요. 네네, 26에 대한 선을 그어놓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고가를 5에서 만들고 단기적으로 떨어진 상태죠. 근데 26선에 대한 선을 왜 그어드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어제장의 매도 세력들이 깔끔하게 매도를 치기 전에 블로킹 쳐서 매도를 쳤던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장 와서도 26포인트에서 맞고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유재고 지표가 발표가 나고 나서도 상방 하방 모멘텀이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단기적인 저항선에서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확실하게 매수 방향으로 베팅하기에는 현재가는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부분 포커스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렸던 시청자분께서 또 피드백을 주셨어요. 네. 일단 유로와 오일을 거래하는데 투자자분들, 시청자분이 보시기에 반대로 움직일 것 같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또 왔어요. 472 하나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엄치나 마스터님, 네, 유로 1.18100 매도, 그리고 파운드에 대해서는 1.3464 매도 진입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 시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저희가 두 종목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유로 매도인데, 가격대가 1.18100, 이 가격대에서 매도, 어떻게 보시나요? 1.18100이죠. 네네, 맞습니다. 100에서 뭐 네. 블로킹이 살짝 있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유로 전체 차트로 볼 때 그렇게 센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틱수 보낸 게 약 40틱 80틱 정도 보낸 라인인데 들어가시더라도 비중을 굉장히 작게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유로 차트는 굉장히 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저께 저희가 드렸던 매도 포인트 이후로 실질적으로 틱수가 거의 지금 300틱 넘게 내려갔습니다. 300틱 넘게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는 깔끔하게 틱수가 내려가기 어렵고 중간에 잠깐 소화 물량 정도만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간에 소화 물량 정도만 그런 의미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서 매도 진입하기에는 그렇게 유리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유리한 자리는 아닌데 네. 가시더라도 비중을 굉장히 좀 작게 해서 가셔야 된다. 비중을 네. 작게 해서 이 가격대에서 대응을 하시라는 점까지 말씀드렸고 두 질문이었잖아요. 상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일단 뭐였죠? 파운드예요. 파운드가 1.3464 이 또한 매도 포지션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빠르게 파운드 볼까요? 어떠세요? 3464 뭐 보고 들어가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분께서는 저희 매매법을 상당히 많이 터득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지금 앞에 부분에서 지금 매도 추세를 내리기 전에 짧게나마 교환 포인트를 만들고 나서 손바뀜 포인트를 살짝 만들고 나서 내려간 포인트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또다시 블로킹을 만든 다음에 매도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틱수 부분을 깔끔하게 50틱 정도를 보냈죠. 50틱 정도를 보낸 상태고요.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매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마찬가지로 유로와 지금 연동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뭐 파운드 그 말씀해주신 가격대 역시나 비중을 좀 작게 실으셔서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신데 자, 지금 두 종목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유로와 파운드. 뭐 유로에 대해서는 뭐 해설위원님도 함께 짚어드렸지만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함께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뭐 얘기 드릴게요. 레지스테이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화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상당히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화 같은 경우 오르는 과정은 약간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르는 과정도 역시 올라왔다 밀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밀린 부분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 자체가 상당히 같은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통화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분류해서 서로
연계해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질문을 좀 잘 주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유로와 파운드가 최근의 흐름이 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밀렸을 때도 같은 흐름으로 밀렸기 때문에 전략 또한 이 에이시스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 동의하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정리를 매매법을 드리자면은 네네. 사실 8,100선에서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매도를 치시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돌파를 보인 후에 다시 살짝 올라왔을 때 이때 기준으로 매도를 깔끔하게 치셨어야 됩니다. 예. 왜냐? 기존의 강지지선이었죠. 8,100선은. 8,100선은 강지지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서 매도 포인트로 돌파를 보인 후에 실질적인 저항 포인트를 5분봉 기준으로 약 3봉 이상 보이고선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럼 이때 기준으로 추격으로 매도로 깔끔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이고요. 왜냐? 기관이 위에서 저항선으로 매도 물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깔끔하게 손절이 덜 나십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매도를 깔끔하게 치실 수 있는 추격 매도 가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드립니다. 네. 정말 2부 마지막 시간까지도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저희가 전략적으로 상담도 도와드리면서 시장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 보시면서 매매에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 또는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와 그리고 상담 도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엄친아로 불렸던 마스터님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요즘 그저께도 그러고 네. 오늘도 그러고 굉장히 좀 저를 좋게 얘기해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세요. 기분이 좋은데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네, 많이 말씀해주세요. 네. 너무 저는 언제나 이렇게 환영입니다. 솔직하실 수가.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니 김정철 해설위원이 솔직하면 해설위원님이잖아요. 네, 또 다른 솔직함이 있네요. 근데 반대되는 약간 반대되네요. 저는 약간 뻔뻔하게 제 자랑 잘하는데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샤이보이로.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요. 오늘 신세계 2부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의 엄친아와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10시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